자,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획 쪽을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7번 슬라이드, 페이지 넘겨서 7번 슬라이드 보시면 빅데이터의 이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요 환경으로 바뀌었으니까. 도대체 얘가 뭐냐? 이제 요거를 좀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걸 정의하려는 개념이고, 이거를 정의하려다 보니 거기 8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데이터가 뭐냐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데이터가.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 이제 8번 슬라이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 이렇게 쭉 나와서 요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속성입니다. 데이터의 속성. 데이터는요, 데이터를 그냥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데이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데이터의 시점은요? 데이터는 과거예요. 그죠? 거기도 나오는데 8번 슬라이드 첫 번째 점 보시면 데이터는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 그 밑에 줄 보시면 라틴어인 달의 주다의 과거 분사형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 그러니까 얘는 과거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는 이미 생성된 것들을 데이터라고 한다고요. 이미 만들어진 거.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거는 데이터라고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라고 볼 수도 없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는 과거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하나 아실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는요, 만드는 것인가요?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데이터는 여러분이 만들어요? 아니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내가 내 결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결제하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결제 내역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더니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면 뭐 파도가 뭐 서해는 2에서 3m로 치고 동해는 4에서 6m로 친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파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이터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작이에요. 이게 우습지만 황우석 박사 그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황우석 박사는 혹시 기억나세요? 그죠? 네, 줄기세포 때문에 막 사이언스지에도 논문 냈다가 그 논문에 이제 데이터가 조작된 게 밝혀져가지고 전부 다 이제 논문 내려가고 좀 불명예스럽게 은퇴하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클론을 만든 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면 사우디인가? 거기서 걔네들은 산유국이니까 왕들 되게 잘 살잖아요. 되게 혈통이 귀한 낙타가 있대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낙타가. 그 낙타가 이제 뭐 자손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 낙타를 클론 해주고 막 그러고 있대요. 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기술은 있었던 것 같은데 논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몇몇 숫자를 바꿨다고 그분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면 조작이죠. 우리가 이제 적어도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데이터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들어지는 게 기본 속성이고요. 데이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별게 다 있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뒤에를 더 보시기 편하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인원이 요거밖에 없지만 뭐 우리 요 좌석이 아마 한 40석 가까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람에서 꽉 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막 170이래요. 별 의미 없죠. 제 키가 170이라는 거는
그냥 그 숫자에 뭐 별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숫자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173이니까 그거보다 좀 작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연계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이거죠. 단수는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데이터가 존재해도 돼요. 당연히 데이터 하나 있다고 누가 뭐 벌 주고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만 있는 데이터는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전체 모인 40명의 평균 키가 170이야. 그러면 그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평균이 이만큼이라면 대표값으로서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갖는 속성들이에요. 데이터가 갖는 속성.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이제 그 내용들이 8번 슬라이드에 쭉 나오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자료를 분류하여 정보를 생성 및 활용한다.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 지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인포메이션, 나일리지, 위즈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네 가지 단계가 9번 슬라이드의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오죠. 그 피라미드가 DIKW 모델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DIKW 모델이라고 해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나울리지, 위즈덤인데 이런 개념이죠. 제일 밑에가 데이터잖아요. 제일 밑에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CU에 갔더니 어떤 펜이 200원이야. 근데 GS에 갔더니 똑같은 펜이 100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듣는 순간 GS가 CU보다 싸네?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딱 요거만이 데이터인 거예요. 요게. 그럼 이거를 듣고 정보가 생성이 되죠. GS 펜이 저렴하네 라는 정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기반으로 나일리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GS에서 펜을 구매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결정하는 지식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이고 얘를 하나 더 진도를 뽑으면 그게 위즈덤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물품도 GS가 저렴할 수 있겠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펜이 그렇다면 다른 것도 GS가 저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위즈덤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DIKW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지금 나눠드린 그 기출 문제 보시면 기출 문제 4회 한번 보시겠어요? 4회. 기출문제 4회의 제일 앞쪽에 보시면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거기 나오죠. 다음 DIKW 피라미드 요소 중에 지혜에 해당하는 예시는 무엇인가? A마트의 과일이 더 저렴하다. A마트의 과일은 1,000원, B마트의 과일은 2,000원이다. 과일은 A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좋다. 초밥도 A마트가 B마트보다 저렴할 것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랑 거의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변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9번 슬라이드 내용이었고 10번으로 가면요.
10번 슬라이드로 가면, 그래서 그 데이터는 지금 우리 데이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얘기하다가 이제 DIKW 모델까지 왔는데, 그 데이터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정량적 데이터. 굳이 영어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quantitative라고 표현합니다. 정량. 양이죠. 양을 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양을 잴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정성. 정성은 qualitative라고 해서 얘는 이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량과 정성이라고 구분할 수 있고, 거기 보시면 괄호하고 이게 옆에 써져 있잖아요. 정량적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써져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정의하면, 정형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형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정형 데이터는 RDB죠. 그렇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정보가 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왜 홈페이지 여러분 회원가입할 때 여러분이 핸드폰 번호를 넣는 그런 데가 있으면, 핸드폰 번호 넣는 데는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요 포맷으로만 넣어야 되죠. 내가 여기다가 010 나는 뭐 예를 들어서 3247이야. 그러면 한글로 3, 2, 4, 7 쓰면 이거 에러 나요. 그죠? 여기는 숫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숫자도 딱 4자리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형 데이터예요.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일반적으로 정량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 언제나 이퀄은 아니에요. 언제나.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량 데이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RDB가 모두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은데, 얘가 언제나 막 이렇게 이건 이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긴 하다라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성적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죠.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예요. 얘랑 대비되는 걸 써보자면 NoSQL이죠. 그러니까 NoSQL은 아시겠지만 SQL이 Structured Query Language죠. 그래서 구조적인 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언어가 SQL이거든요. 근데 비정형 데이터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얘는 SQL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no는 not only예요. 그래서 왜 우리 영어 배울 때 not only, but also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SQL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SQL 외에 다른 것들도 포함이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NoSQL은 SQL 외에 다른 것들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RDB는 정형 데이터, NoSQL이 비정형 데이터 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정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역시 일반적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이다. 꼭 정성적은 비정형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데이터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넘겨볼게요. 그래서 넘겨서 11번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석 방법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요가 나옵니다. 요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11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분석 방법론의 개요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데이터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세 군데 나누잖아요. 제일 위에가 암묵지, 오른쪽 밑에가 형식지, 왼쪽이 방법론. 그래서 사실 방법론은 이제 이 원활하게 이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좀 나온 내용이고, 정확하게는 암묵지와 형식지가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암묵지는 옆에다가 간단히 써보세요. 암묵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노하우예요. 노하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습득하게 된 어떤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복사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해결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득해서 이미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암묵지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노하우들이 그렇죠. 근데 얘를 문서화하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거기 보신 것처럼 형식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화는 일반적으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업무 매뉴얼 같은 거, 뭐 인수인계 그런 다큐멘테이션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형식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점점 노하우가 생기고, 그 노하우가 문서화돼서 업데이트 되면 형식지가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되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직원들 교육이 되고, 이게 돌아가는 거죠. 얘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묵지와 형식지가 이제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표로 좀 정리를 해놨죠. 특징입니다. 암묵지는 공통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암묵지는. 근데 이제 형식지는 표출화, 이제 문서화시키는 거니까 표출화하고 연결화시키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12번 슬라이드에 빅데이터로 넘어갈 건데, 거기 12번 슬라이드는 별표를 한 여러 개 쳐주세요. 별표를 5개 하세요. 이것도 좀 웃기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알아서 별표를 해주세요. 굉장히 자주 시험에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요. 진짜 별거 아닌데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일단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6V라고 거기 써져 있는데, 12번 슬라이드 제목에 6V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3V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정의하는 데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빅데이터를 뭐 맥킨지에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뭐 가트너에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되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3V로 정의를 해요. 이게 빅데이터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잘 보시면 첫 번째 V가 볼륨입니다. How big이죠. 얼마나 데이터가 크냐 이 뜻이에요. 얼마나 커야 빅데이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현재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디지털은 비트 단위로 기록이 되잖아요. 이 비트를 이제 우리의 문자를 적기 위해서 우리는 8비트의 단위, 결국 바이트로 만들고, 바이트를 1000을 곱하면 킬로바이트의 단위가 되죠. 킬로바이트가 역시 1000을 곱하면 메가바이트가 되고요. 메가바이트 다음에 단위는 기가바이트고요. 기가바이트 다음이 뭔가요? 테라바이트, 다음은요? 페타바이트, 다음은요? 엑사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이 제타바이트, 그 다음이 요타바이트. 그 다음에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보는 개념이 이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빅데이터예요? 한 요 정도 돼야 되나요?
이게 규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크다며 이제 그럼 질문이죠. 얼마나 커야 빅데이터야? 사실은 이 얼마나 크냐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머신에서 다룰 수 없을 때 이걸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라바이트급만 돼도 이건 빅데이터라고 포함이 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주 예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혹시 디스켓을 써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걸 또 얘기하시면 또 나이가 나오는데, 아무튼 디스켓이 이제 아주 최초 버전은 1메가도 안 되는 되게 얇고 잘 휘어지는 그런 거였다가 조금 단단한 버전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돼서 요거 이렇게 옆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얘가 1.43메가였어요. 이 정도. 그래서 막 대학교 때 레포트 하나 집어넣으면 꽉 차는. 그래서 디스켓으로 아래 한글 깔려고 할 때 한 열 몇 장을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시대였죠. 이런 시대에는요, 메모리가, 우리 기억하시는 메모리가 대체로 막 200 몇 메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굉장히 작은 시대였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뭐 UHD급의 굉장히 좀 화질이 좋은 이런 동영상 같은 거 쉽게 2에서 30기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 우리 로컬 노트북에서 막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을 이 당시로 가져가면 이거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 되는 하드디스크도 되게 양이 이만큼 안 됐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만큼도 빅데이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빅데이터에서의 3V의 첫 번째가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볼륨은 크다라는 양을 말하는 거니까 빅데이터는 큰 게 빅데이터인데 얼마나 크냐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건 정의할 수 없다예요. 정의할 수 없다. 당연히 시대가 바뀌어서 기술이 바뀌면 바뀔 거예요. 향후 몇 년 내에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면 이만큼이 돼야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네 노트북에서 테라바이트 안 돌아가?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대가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볼륨은 이게 빅이긴 하지만 얼마나 큰 거냐는 정의할 수 없죠. 이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위는 버라이어티입니다. 다양성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방금 데이터의 종류 얘기할 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가 많아요,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데이터의 거의 대부분은 정형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세상이 막 발전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막 분석할 수 있고, 뭐 이미지 분석하고 영상 분석하고, 그건 정말 이제 잘하시는 몇몇 분들의 사례인 거고요. 우리가 분석하는 건 거의 대부분 RDB 또는 정형 데이터. 아직은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죠. 어쨌든 근데 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런 그래프 보셨겠지만 데이터는 이렇게 늘어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때가 2011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역사시대 이후로부터 2011년까지 쌓여진 모든 데이터가 11엑사바이트 정도 된대요. 근데 2011년부터 5년 동안 쌓여진 정보가 11엑사바이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이제 늘어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핸드폰만 보셔도 이제 예전에는 사진만 있었지만 동영상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생성하는 데이터도 많지만, 왜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IoT 같은 것들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IoT는 무슨 뭐 커튼 열려 있는 거, 뭐 가스 밸브 잠겨져 있는 거, 음악 트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는 것도 많은데, 얘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파도의 높이가 4에서 6m인 건 어떻게 알아요? 재봤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표를 띄워놓죠. 우리의 이제 어떤 경계선에 부표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부표의 높이를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하나, 이게 촘촘하게 있으니까 걔네들 하나의 라인이 돼서 그 이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높이로 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는 계속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형 데이터도 있지만 이제 점점 더 이쪽으로 많이 갈 거라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몇 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보통 일반인들도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더 이제 UI가 더 빠르게 발전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SNS에 올라온 모든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거, 뭐 SNS뿐만 아니라 뭐 웹사이트에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긁어와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그게 두 번째 3V입니다. 두 번째 3V. 그리고 마지막 V는 벨로시티예요. 벨로시티라는 현대차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빠른, 잽싼 이런 뜻이거든요. 벨로시티가. 그래서 이 벨로시티가 속도의 의미인데 이런 약간 두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게 워낙 빠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많이 모아왔어요. 다양성에 맞게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아왔어.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저희가 한 6개월 뒤에 분석해서 드릴게요. 무슨 얘기예요? 분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분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다음 주까지다, 뭐 다다음 주까지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3V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3V가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3V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얘네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V가 3개 더 들어가는데 그게 합쳐져서 6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고요.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3V고 거기에 세 가지 V가 더 붙는데 이제 요거는 외우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꼭 이렇게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만든 빅데이터로 분석한 거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시각화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쓴 겁니다. 시각화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엔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진짜 많으면 잘못된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 역시 그 많은 양에 의해서 자정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나 더 정확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베라시티라는 게 좀 추가가 됐어요. 더 신뢰성 있는, 더 좋은 품질의 왜 빅데이터 분석할 때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볼륨이 많으면 괜찮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신뢰성도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3V의 이 속성이 합쳐지면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V를 꼭 기억하시고요. 요 3V는 꼭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얘네들도 같이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이렇게 쓴 거고요. 사실 어떻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걸 좀 같이 보시면 되고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시험엔 얘가 주로 나와요. 자, 문제 좀 볼까요? 실제로 얘네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출문제 중에 3회 기출문제를 보시면 3회 기출문제에 12번 보시겠어요? 12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어가 정의한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특징 3V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게 기출 4회에도 있어요. 기출문제 4회를 보시면 역시 얘도 앞부분에 있는데 기출문제 4회에 9번 보시면 기출문제 4회에 9번 보시면 똑같죠. 문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보기가 달라졌고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제에서는 3V는 명확했고 나머지 V는 다른 거였는데 여기서는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밸류가 나와요. 이런 게 헷갈리죠. 이 6V에 포함되는 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다른 회차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자, 요거는 말씀만 드릴게요. 안 풀어보셔도 돼요. 6회차에 보시면 자, 6회 기출 보세요. 6회 기출 보시면 1번 보세요. 1번. 문제가 좀 다릅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요건 아직 안 배웠어요. 반정형은 뭐냐 이런 건 아직 안 배웠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구분한 빅데이터의 특성은 뭐냐?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도 있고 반정형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도 있는데 그 앞에 거는 그냥 페이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특징을 아느냐, 3V 알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이죠. 그죠? 3V는 이제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 규모, 속도 1, 2, 3번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3V고 그 3V 중에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구분한 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다양성을 고르실 수 있어야죠. 그죠? 조금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7회에서도 요게 나와요. 기출 7회 보시면 12번에 다음 중 데이터의 특성 3V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비슷한 주제로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 얘네 입장에서도 변별력을 높이고 이제 만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 풀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여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기사 시험이에요. 100점 맞으면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중에 60점만 맞으면 돼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반타작 조금만 더 하면 합격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용만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이거 되게 쉽게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내용 몇 번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문제 좀 풀어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문제 몇 가지만 좀 건져도 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게 이제 12페이지에 6V 일단 더 중요한 건 3V지만 그거 좀 설명드렸고, 자, 13페이지로 13번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굳이 이 동그라미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좀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어도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한 개념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